2020년 12월 7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이번 달에 맞는 첫 월요일, 그리고 올해 12월의 첫 월요일. 그죠? 이번 달도 한 4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증시는 이제 랠리를 펼치고 코로나는 수도권에서 2.5단계로 좀 상향이 되고 굉장히 양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증시라는 것이 경기를 반영하면서도 또 앞서가고 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굉장히 차별화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와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장이죠. 사실 이제 증시가 올라갈 때 경기가 회복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때가 가장 건전하긴 합니다. 물론 코로나 기저효과로 이제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들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지표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시라는 것은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증시가 꺾여야 이제 꺾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꺾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때도 반등을 보고 반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락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하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추세에 맞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지금 나스닥 지수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예요. 그죠? 그래서 전고점의 저항이 이 부분. 어, 생각보다 조금 강력한 저항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뚫어냈습니다. 결국은요. 그죠? S&P 500 마찬가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환율은 정말 급격한 강세란 말이에요. 지금 11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강세로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여기서 원화가 더 강세로 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출주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예전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환해지나 이런 것들을 잘했고 해외 공장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원화 강세에 대한 피해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는 수출주의 악재다라는 공식을 아직은 조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원화가 너무 급격하게 강세로 가면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결국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 가지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백신이 접종이 뭐 시작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팩트는 지금 코로나의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백신 관련된 기대감, 치료제 기대감 뭐 내년까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발적으로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또 최근에 위축돼 있었던 그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다른 백신이 나왔을 때 그런 이슈에 흔들려서 하락하겠지만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데 꾸준하게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부양책이죠. 미국의 부양책 결국은 또 시장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그 약간 타결될 것 같은 느낌들이 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민주당 계획인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에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부각이 되고 있죠. 물론 아직은 합당한 액수는 아닙니다.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액수까지 떨궈지지는 않았는데 협상에 대한 과정이 아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부양책이 좀 시행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 백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고평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양한 전망들이 겹칩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수 3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유동성을 생각하면 3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고평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꺾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근데 지금은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죠. 다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겠고 낙폭과대 종목인데 소외돼서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은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가는 놈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가는 놈에 갈아탔다가 진짜 피 볼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안 움직인다면 그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개인 투자자도 같이 겪는 문제인데 어차피 유동성 랠리라면 낙폭과대 종목에는 순환매가 들어와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꼼꼼히 했다라고 한다면 내 종목이 안 움직여도 버티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이 꼼꼼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예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것이고 종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죠? IT 제약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 계속해서 보시고요. 5G 관련주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도 성투자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만에서 또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 한번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